안녕하세요. 여울이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5일입니다. 7월도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59번째 또다시 감사합니다를 기도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또다시 감사합니다는 내가 어디에선가 잃어버렸던 아니면 잊어버렸던 그 감사를 다시금 오늘 내가 받은 그 축복의 선물로 다시 한번 껴안고 나의 인생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 감사가 소중한가를 되찾아온 되돌아보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말에 있어서나 마음에 있어서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언어라고 하죠. 말이라고 합니다. 예전 정말 젊으셨을 때 우리가 뒤돌아보면 아주 어린 나이에 20대, 30대 어린 시절에는 누구를 만나서 사랑을 속삭일 때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 상대방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아름다운 말을 쓸까? 아름다운 말로 된 언어로 편지를 쓸까? 그러한 것들로 며칠 밤을 지새운 적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라는 거 참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벙어리가 아닌 이상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상대방과 그리고 어떤 사회에서도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가요. 내 마음이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그거만큼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시절을 많이 겪어본 사람으로서 한국 단편 소설에 봐도 백치 아다하다, 벙어리 삼룡이 이런 것들도 아마 그 작가께서 곁에서 아니면 지인이 아니면 가족이 그러한 것을 겪고 있는 것을 간접 체험으로 인해서 그 글을 쓰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할 때의 그 안타까움, 그 참담함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요즘은 저희 집 근처에도 외국인들이 주말에 나가보면은 한국 사람 반, 외국 사람 반 그냥 뒤섞여서 아무래도 앞으로 이 세상은 참 많은 외국인들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사위, 외국인 며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면 다 외국인이죠. 물론 잘 지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괴롭고 힘든 그 소통의 문화, 다 서로 이질적인 다른 문화 속에서 살던 그 세대기, 살던 그 남자가 한국에 적응하기까지는 많은 참음과 긴 세월이 필요하겠죠. 우선은 우리는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와 다른 타인, 저 사람의 존엄성. 우리가 강아지를 키워보면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강아지들 역시도 다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여울이처럼 새침대기, 쟤는 별로 그렇게 자신을 잘 표현하지 않는 조금은 내성적이고 새침대기이죠. 그러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즐거울 때에는 얼마나 활발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떤 단면, 딱 한 가지 면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엄청난 실수고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10대, 20대 정말 나이가 어린
네, 그런 세대와 같이 살고 있는 네, 어른들도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도 계시겠죠. 도대체가 뭐 MZ 세대라고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나는 외계인하고 같이 사는 것 같아. 나는 벽창호처럼 예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시대와 60년대, 70년대와 너무나 판이한, 지금은 2030년을 달려가고 있는 새롭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상하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하지? 왜 그러지? 모든 가치관이 다 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20대 초반에 딸 아이를 두고 있는 60대인 엄마로서 내가 100% 저 아이를 이해하지 아니하면 저 아이는 갈 곳이 없죠. 의지할 부모가 없어지는 거죠. 어떤 모습의, 어떤 모양의, 어떤 형태의 자식이든 내 곁에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아이 모습이 납작하든 찌그러져 있든 물론 울고 있을 때도 있었고 기쁘게 즐겁게 웃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저 아이가 상처받고 저 아이가 기분이 좋겠구나는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20년 넘게 키워보니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특성, 기질, 모든 걸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으나 어느 정도는 이제는 이해와 납득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느껴집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내 자식이, 내 아이가 유쾌하게 즐겁게 이 세상을 활보하면서 살아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짓기 위하여 새들이 일정한 나무가지를 모아서 집을 짓듯이 집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겠죠. 그러나 집이 없어도 나는 상관없어. 집에 대한 그다지 집착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집보다가는 오히려 자신의 역량, 취미생활 아니면 즐겁게 사는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모아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런 가치관은 참 세대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나 역시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또한 내게 맞는 것은 습득하고 저건 내게 너무 어렵다, 내게 맞지 않겠다, 힘들겠다 하는 것은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제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갖고 계시기에 저의 채널을 송혜연이라는 TV를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있어 함께 누군가와 살아간다면 네가 있어 나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해.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나는 정말 행복해. 예전에 김종환이라는 가수가 사랑을 위하여라는 노래가 정말 전국을 대한민국 전국을 강타했을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위하여 그 노래는 정말 아침에 눈을 뜨면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해. 그거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다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으나 그냥 무미건조하게 알고 있어도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너무 시들어져 버렸어요.
어제 만난 사람에게는 새롭게 내 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애씀이나 노력,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 전에 만난 사람한테는 그렇지가 못한 것이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을 다 출가시키고 노부부만 남아있는 세대가 더 많습니다. 60대, 70대, 80대 부부들이 정말 저 사람의 소중함, 저 사람이 내 피부와 같이 소중함. 피부가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피부가 없다는 거. 제가 예전에 케어해드린 환자분 중에 화상을 입으신, 아주 심하게 화상을 입으신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 환자분의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때론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절실하게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할까? 는 그 일에 종사하는 의사나 간호사나 간병사나 등 많은 정말로 봉사하는 그 마음이 아니면 그분들의 그 아픔, 그것을 공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쵸. 지금 이제 이 풀벌레 소리, 매미 소리가 합창을 하고 있는 우중이지만 그래도 가끔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처럼 자연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곤 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살만합니다. 괴롭고 힘든 날이 지나면 또 화창한, 그쵸? 화창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노래하는 봄날이 오듯이 우리 마음은 언제나 봄날의 종달새 같은 마음으로 때론 슬프죠. 때론 힘들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3년 고개를 넘어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평생 영원히 365일 행복한 사람도 없고 분명 없습니다. 그러나 365일 괴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가끔 저희 그 지하철역 근처에서 노숙을 하고 계시는 한 70대 정도 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표정은 물론 제가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 수 없어도 한 달에 한두 번 얼굴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배우면 세상을 초월한 얼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조금은 비굴해 보이는 얼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세상 세파에 찌든 얼굴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면서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구나 를 그분을 통해서 제가 봅니다. 그쵸? 때로는 우리는 우리 마음이 힘든 고개를 넘어갈 때는 저는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고개를 넘어가면 시원한 바람이 불고, 그쵸? 이 산 등산해보시면 산 정상에 서 있는 것처럼 시원함이 느껴지겠다. 그죠? 인생은 고비에 어떠한 시원한 바람을 치는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울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계속 울고 있지만은 않다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통이 부재했을 때 내 가족 안에서도 내 사무실 안에서도 어디에 어떻게 소속이 되어 있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또한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통의 대가라고 하는 KBS 아침마당에 이금희 아나운서에 대한 가끔 칼럼이나 그런 책을 읽게 되면 이분 역시 말에 있어서, 소통에 있어서, 언어에 있어서 이런 강연을 한다든가 에세이를 쓰신 거를 보면은 이분 역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참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내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더욱 그분을 닮아가기 위하여, 그렇죠? 우리는 큰바위 얼굴을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바꾸면 나도 모르게 어느덧 큰바위 얼굴이 되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벌써 목요일입니다. 눈앞에 금방 이 푸른 동해바다가 아주 넘실거리는 휴가철이 곧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함께 여름 휴가를 보냈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내 곁에 누군가가 있어서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다는 것, 저는 생각만 해도 여전히 기쁘고 가슴이 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가 있어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외롭다는 거,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러나 친구가 있어서, 아니면 남편이 있어서, 내 아내가 있어서, 소중한 누군가가 있어서 내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밥을 먹는 밥은 저는 잘 넘어가지가 않아요.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 감사하고, 또다시 감사하고, 감사한 거는 하루에 10가지 적어봐도 넘쳐나죠. 지금 직장에 계시는 분들은 더욱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내 주위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쓸고 닦고 청소할 것이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음을 열면 세상이 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의 기분 좋음, 그 감정은 내 마음의 상태를 나타낸다고 하니 정말 기쁘지 않습니까? 억지로라도 내가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나는 구공서가 아닙니다. 나는 서영춘이 아니지만 웃다 보면 나는 저절로 즐거운 일이 내게 나타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톡톡톡 혜연TV의 송혜연이었습니다. 내일 금요일 새로운 마음으로, 더 밝은 마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오늘도 감사하게,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